예, 안녕하세요. 화이트독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애플 WWDC, 개발자 컨퍼런스죠.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macOS와 padOS, iOS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루머상으로는 9월 10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 달 정도 후면 새로운 아이폰과 함께 iOS의 소개가 정식적으로 있을 거고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달에 소개했던 그 iOS 13 버전에 대한 베타 설치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리 사용해보고 좀 경험을 해보고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제법 베타 OS도 꽤나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베타 버전으로 올리기 전에는요, 꼭 백업을 해주시고요. 아이튠즈를 통한 백업이 필수고요. 베타 버전으로 OS를 업그레이드 하다가 종종 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있는 아이폰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폰은 아이폰 10 버전이고요. 새로 나온 아이폰 XS나 XR,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iOS 베타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베타와 개발자 베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발자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개발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개발자 베타와 퍼블릭 베타 둘 간의 차이는 보통 개발자 베타가 먼저 릴리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버전이 이제 퍼블릭 베타로 나오게 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개발자 베타가 퍼블릭 베타보다 버전 하나 정도가 앞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 베타 같은 경우는요, 애플에서 이제 그 OS의 안정성을 좀 올리고자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개발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 비용을 내고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 퍼블릭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디만 있다라고 하면 손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베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에 있는 사파리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 창에다가 beta.apple.com을 입력하신 이후에 확인하시면 그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 베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 애플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애플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애플 아이디 로그인 확인을 위한 이제 안내 창이 뜨고요. 이거를 허용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숫자 6자리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를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칸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걸 다 외우고 계셔야겠죠? 공개 베타 가이드 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쭉 아래로 보면 볼 수 있고요. 위쪽에 기기 등록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기 등록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 순서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미 이제 이 아이튠즈에 아이폰에 관련된 내용을 백업을 했기 때문에 요건 패스하고요. 두 번째, 프로파일 설치. 프로파일 설치에서 프로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 프로파일 다운로드 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파일을 다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는 설정으로 가셔서 프로파일 다운로드 됨이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설치라고 하는 오른쪽 상단에 설치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마저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재시동을 하게 되고요. 재시동한 이후에는 프로파일에 따라서 관련 이제 iOS 13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시동이 됐고요. 다시 한번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쪽에 들어가게 되면 재시동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게 된 퍼블릭 베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째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얘를 다운로드 및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 설치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설치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iOS 베타 13의 6번째 빌드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막 설치가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실은 이제 이미 설치를 끝냈고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쭉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사용하는 패턴이라든가 좀 기간이 더 길어지면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좀 유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WWDC에서 소개했을 때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였는데요. 저 역시 제가 하루 동안 사용을 하면서 뭐 이렇게 눈에 크게 띄거나 인상 깊었던 기능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다크 모드죠. 예.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어 센터를 열어서 라이트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다크 모드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크 모드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 화면이 지나서 크게 비교가 안 될 텐데요. 이 뒤에 기본 화면이 좀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문구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설정에 들어가서 배경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배경 화면의 스틸 이미지 쪽에 다크 모드가 지원되는 배경 화면이 이렇게 위에 상단에 반은 밝고 반은 약간 어둡게 되어 있는 배경 화면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배경 화면은 다크 모드가 지원되는 배경 화면이고요. 우측 하단으로 다크 모드가 지원된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두운 배경으로, 특히나 이제 요 아래 독 부분이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요 상태에서 라이트 버전하고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라이트를 해서 다크 모드 켬을 끔으로 바꾸면 이렇게 밝은 색으로, 그리고 아래 독 부분도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제 그 기본 앱들 같은 경우에도 다크 모드와 다크 모드 아닌 상황에서의 변화가 당연히 보이겠죠? 그쵸? 이렇게 다크 모드와 다크 모드 아닌 상황이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다크 모드고요. 다음은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미모지예요. 미모지가 굉장히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 옵션을 켜서 미모지를 하나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옵션들이 몇 개 없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뭐 미인점까지, 전에는 미인점은 없었는데 미인점이 생긴 것 같고요. 뭐 뺨의 색깔이라든가, 그리고 헤어스타일, 특히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생겼는데, 이제 많이 보니까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 머리 스타일만 굉장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다양하게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미모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미모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해당 미모지에 다양한 이제 미모티콘 스티커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미모티콘 스티커가 생겨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제 바로 사진의 편집입니다. 그래서 사진 앱을 열고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편집 옵션이요,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세한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뭐 그림자, 뭐 대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생겨서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사진 편집 앱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번 iOS 13 버전에서 굉장히 강력해진 이 편집 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진 앱들이 아마 퇴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아마 이제 뭐 이런 사진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앱들은 이렇게 이쁘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앱으로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진 앱이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앱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iOS 프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든가 그리고 앱 실행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성능상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iOS 13 베타 버전에 대한 설치 그리고 설치 이후에 제가 하루 동안 사용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앱에 대한 소개를 소소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은 제가 iOS 13 베타를 설치한 이유는요, 카플레이에서 어떤 기능들이 좀 새로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조만간 제가 또 카플레이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거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플레이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